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밤 뉴욕 증시도 연휴 마치자마자 바로 또 하락이 나타났고요. 게다가 이 강달러의 영향, 환율이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1380원까지 뚫어냈죠.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뚫었다는 소식이 오늘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 안팎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24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7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대형주들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애플페이 상용화 기대감에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고 또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이런 특징주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아본 8개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바로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의 신형 아이폰 공개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애플 관련주들로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애플하면 바로 떠오르는 FPCB 기판업체죠. BH와 함께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애플 아이폰 관련주 두 종목이 맞붙는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2라운드 자동차 부품주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 업체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자동차 부품주 SL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신차용 타이어 판매 증가세와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SL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에 최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조선과 건설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3라운드인데요. 먼저 조선주입니다. 글로벌 수주를 잇따라 따내면서 화려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조선주들인데 그중에서 현대 미포조선을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국내보다도 중동이라든지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과 건설의 이 대결은 잠시 후 3라운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은행 관련주와 5G 관련주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제주은행, 오는 9월에 미국의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는 오늘 12월부터 애플페이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BH와 하이비전 시스템 이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여러분의 판단도 기다려 보겠고요. 자, 일단 한번 바로 보시다시피 애플,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먼저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새벽 2시에 드디어 기다리던 애플의 신제품들이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14부터 해서 뭐 애플워치나 에어팟 같이 웨어러블 이쪽의 신제품들도 대거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이폰 관련주, 애플 관련주들 쪽으로 상당히 시선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플 관련주들의 향방을 먼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애플 관련주 곧 재료 소멸이니까 차익 실현 바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공개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 기다리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다가 네. 그 추후에 그런 물량에 대한 그런 수치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품에 대한 그런 관련 기업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글로벌 아이폰 부품 업체 중에서도 특히 뭐 삼성전자의 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LG 이노텍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가는 아이폰 14 프로의 그런 공급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한 85% 정도, LG노텍은 이제 카메라 부분에서 한 75% 정도, BH는 FPCB 연성 회로 기판의 6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플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네. 애플 폰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그런 애플 카까지의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LG 그룹 계열사에 저는 이 랠리를 한 번 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네. 전반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LG 이노텍 쪽으로 저는 네. 수급이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애플카 기대감 그 때문에 LG노텍이 순식간에 그렇죠. 치솟은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솟아서 지금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이 애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애플의 그런 특성상 한 번에 거래처를 트게 되면은 이 거래처를 바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즉,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처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선정 이후에 이거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LG노텍이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이 굳건한 거래처 지위를 네. 유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듣는 제가 다 든든한데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오는 그런 시기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강한 조정이구나 하고 매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 아이폰 14에 대한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거의 초도 물량이 거의 15% 작년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아이폰 14에 대한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환율, $1 강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아이폰은 이미 고정된 그런 팬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굳건하죠. 감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아이폰 몇 쓰시죠? 아이폰 이거 13 미니입니다. 이제 자랑 좀 해드릴게요. 이제 바꾸실 때가 됐네요. 뭐 하시는 거죠?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직접 모델을 이렇게 들고 와주셨는데, 이렇게 굳건한, 네. 이렇게 이 앵커님의 그런 멘트에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폰 감성에 대한 그런 네. 믿음이 아이폰에 대한 그런 전략으로 하나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을 틈타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판매가를 전이를 그대로 시켜버리는 그렇게 쉬운 가격 전이가 쉬운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떠나는 팬층들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해본다면 일단은 폴더블 시장, 이 플립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이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물론 애플도 지금 설계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플립이나 폴더블. 혹시 나오시면 사실 건가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주실 건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왜 사줘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굉장히 비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잠깐 내가 정지될 것 같은데. 그만큼 팬층이 확고하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나 애플페이도 이번에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뭐 네.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미 갖춰진 수요층에서 애플페이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로 지금 심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예. 사실 애플페이를 다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단말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이 결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말기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제 카드사에 요구를 할 거랍니다. 단말기 이거를 너희들이 지원을 해라.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과 연결하겠다. 이런 딜이 지금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도 이제는 좀 실질적으로 애플과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로 좀 좁혀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신제품 공개와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드리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나서도 차익 실현 나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거기다가 특히 LG와의 파트너십이 워낙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주들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세벽 전문가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공개가 된 이후에도 모멘텀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반대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주시죠. 근데 이제 고환율 때문에 애플이 많이 팔릴 것인가 비싸게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폴더블이 잘 팔렸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잖아요.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 폴더블 관련주들 굉장히 흥행을 했음에도
관련주들은 힘을 못 썼습니다. 뭐 맞아요. 대표적으로 KH 바텍이라던가 세경 하이테크 뭐 등등등 힘을 못 써줬는데 네.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애플도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분할 매도로서 점점 이렇게 그 수익 구간을 높여가는 네. 것이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끊어가자는 거죠. 네, 끊어서 줄 때 챙겨야지 지금 네.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나 8월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8월은 주요 이벤트가 없었습니다만 이 9월 같은 경우에는 뭐 CPI 발표라던가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베이지북 공개라던가 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한다. 뭐 네. 시장에서 선반영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애플 모멘텀이 지속될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반응이 좋습니다. 뭐 이로온이라던가 아까 예. 말했었던 애플페이 관련해서 12월 달 앞서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분할 매도하자라고 줄 때 챙기자. 네.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네, 삼성이 잘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일단 유사벽 전문가께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수익이 좀 났을 때 챙겨가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더 가져가야지 하다가 잘못하면 또 물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애플 관련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 두 가지 종목을 저희가 선택해 봤습니다. 이 두 종목의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BH와 하이비전 시스템의 대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 보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BH 대 하이비전 시스템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BH가 원래 좀 많이 떠오르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죠. 하이비전 네. 시스템으로 가주셨고요. 네, 그럼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달리는 말. 오, 네, BH. BH군요. 보수적으로 네. 접근을 하고 싶은데 예. 실적이 증명해준다. 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1라운드부터 좀 네.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호 전문가께 추가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으로 가주신 데는 명확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이전에 탑다운 방식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 산업을 살펴보자면 결국에 지금 현재는 애플 폰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주로 묶여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자율주행 쪽이나 아니면 네. XR, VR 기기 쪽으로도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산업이 이제 카메라 쪽이다.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 쪽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현재 지금 차트상에 계속 저점 다지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오늘 있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전의 거래량에 비하면 조금은 뭐 미약한 부분이긴 네.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아이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카메라 검사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로서 이 순환매의 한 수혜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연결 자회사 바로 이제 퓨런티어죠. 이 퓨런티어가 이제 상장을 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자회사의 그런 활동, 기업의 활동들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퓨런티어의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ADAS 하시면 거의 자율주행 쪽으로 거의 묶여있는 관련 주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네.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지원을 위해서 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굉장한 거래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자회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네. 이 퓨런티어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둘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가치가 쪼개지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그렇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런 기업의 가치로만 판단을 할 수 없다. 최근에 이 뉴스플로우를 따라가시면은 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미약하고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주가 이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네. 이게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쪽으로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BH가 굉장히 아이폰에 대한 공급률, 부품에 대한 공급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제는 카메라 쪽도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찬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XR 기기 쪽으로도 해서 애플 아이폰 말고도 또 기댈 곳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님, BH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그래도 BH인가요? 네. 네, 저는 실적에 기반해서 만약에 하이비전이 아니었고 MC넥스였다라고 네. 하면은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이었다 네. 그러면 더도 말고 LG이노텍으로 바꾸셨는데 지금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선은 두 종목 했었을 때 저는 BH 쪽으로 바로 시선이 갔고 네. 실적의 근거를 뒀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 내후년이 더욱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전에 앞서서 김영우 전문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LG,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리고 BH 같은 경우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확대해 가고 있다. 즉 경쟁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네. 안정적으로 수급을 이렇게 공급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면 점점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매출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3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수 많은 시장 속에서 역시 우리가 믿어볼 수 있을 만한 건 실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는 말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다 좀 일리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는데 일단 엇갈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지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BH로 역시 가게 됩니다. BH가 62% 가져갔습니다. 좀 가볍게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이미션 시스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 21,000원 보고 있어요. 그래서 퓨런티어와 지금 이런 하이비전 시스템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업의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이 중요할 텐데 지금 카메라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과 퓨런티어는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목표가 21,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함께 주시면서 21,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자, 5일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주가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타이어 관련된 종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SL까지 이 두 막강한 종목들끼리 맞붙게 되는 2라운드의 대결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골라주신 유세벽 전문가고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오늘도 SL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L 쭉쭉 밀어붙이고 SM 나오면 계시는데요. 항상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SM과 SL 항상 밀고 네. 있습니다. SL 이렇게 좋아하시나 들어가네.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골라주신 이유, 이게 조금 더 낫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주가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상승 탄력이 더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기존에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나왔을 때 그때 넥센 타이어를 나왔었는데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네.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타이어 파시군요. 아니 넥센을 선택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그 S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좋아하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네. 부품 관련해서는 저 탑픽으로 꼽고 있는 그렇죠. 종목이에요. 워낙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LED는 워낙 많이 쓰일 거예요. 네.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근데 지금 주가가 달립니다. 뭐 BH랑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SL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이슈빨도 받아줄 수 있고 IRA 법안 수혜도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테네시 공장을 지금 증설하면서 굉장히 커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예. 추가적으로 지금 고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가격 하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타이어를 만약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못 파는 회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탑 브랜드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임비, 해운 운임비가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수출할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
이유를 들어서 저는 네. 이제 3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따라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타이어 혹시 언제 교체하시나요? 저는 지금 차를 몰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타이어가 없어요. 네. 타이어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당황하셨네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님들도 아마 이제 겨울 대비해가지고 타이어를 바꿀까 그렇죠. 아니면은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바꿀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계절적 성수기가 저는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바꿀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3박자 다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이제 주가는 탄력받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넥센 타이어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로 치고 나가고 네, 있고 맞아요. 르노 타이어도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계속 체크하고 있었었고 오늘 돌파를 못 해준다라면은 네.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그널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요즘에 타이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 것 네. 같네요. 자, 유사백 전문가의 선택, 그 이유를 들어봤고요. 네, 김용우 전문가님, 달리는 말을 선택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닙니다. SL은 달리기 전부터 아. 이사의 월드컵에 자주 나왔던 네.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낙마할 타이밍 아닌가 봐요. 아직 낙마할 타이밍 아니죠. 네. 네, 낙마라는 거는 이제 아예 말이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부상을 입어야 되는데 부상을 입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 어허. 악재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이 SL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샤시 부품 생산 업체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뭐 샤시뿐만 아니라 램프, 뭐 도어렌치, FEM 등을 제조를 하고 있고 지금 16개 국의 이제 계열의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뭐 길리 자동차 등의 이제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SL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의 그런 호실적이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원래는 지금 가을부터는 비수기 전형적인 비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쇼티지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SL의 실적도 다시 한번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북미법인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 그리고 LED 램프에 대한 그 비중 증가 때문에 이런 마진율 상승 또한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최근에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로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최대 부품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SL이 실적을 하반기에도 저는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SL까지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두 분 의견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도 네. 좀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이 그러네요. 났습니다. 역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그렇죠. 되네요. 네. 자, SL이 61% 가져갔고요. SL 바로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지게 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저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지금 4만 원대 라인을 제대로 뚫어주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38,000원까지는 지켜볼 수 있겠다. 조금 밀려도. 네, 조금 네. 밀려 38,000원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5만 원까지 제시를 좀 드리도록. 높게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목표가 5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선과 건설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주들도 그렇고 건설 관련주들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하죠. 조선주들은 실제 수주 소식 계속 내고 있고요. 현재 미포조선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돼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자, 현대 미포조선 대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건설인가요? 아니면 조선인가요? 저는 뭐 건설 조선 느낌보다는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표를 한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조금 이따 더 들어보겠고요. 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을 이렇게 딱 받은 거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가 있긴 한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현대 미포조선 오늘 좀 조선주가 좀 안 좋아서 안 네. 고르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제 LNG선에 대한 그런 수주 네. 부분은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지금 이 수주 잔고가 거의 꽉 찬 상태에서 네, 맞아요. 거의 2027년까지 다 주문을 만료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네. 뭐 인력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실적은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네. 쉬어가는 거 뭐 자연스럽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쉬어가다가 한 번은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은 네. 합니다. 어쨌든 주가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다시 재료가 노출이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조정 이후에 다 한 번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영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이제 특히 네옴시티에 관련한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요새 강한 모멘텀이죠. 네옴시티 네. 이야기 계속 나오네요. 네,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네옴시티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전 세계 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특히 삼성과 현대가가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특히 네. 석유라든지 아니면 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다수의 트랙 레코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게 수주를 맡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의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이라는 산업 자체는 저는 잘 네.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이력을 봤을 때는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설주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개별적으로 이 종목 개별적으로 네. 이 공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런 산업 현황에 따라서 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건설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특별한 점, 앞으로 강한 기대감을 품어볼 수 있을 만한 점을 설명을 또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유서백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골라주셨는데 일단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과정은 뭐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무서웠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맞아요. 빨리 올랐어요. 네. 근데 저는 조선 쪽, 뭐, 태조 이방원 네. 얘기가 있죠. 조선 좋게는 보는데, 네. 저는 노이즈가 태조 있는 걸 싫어합니다. 이방원까지는. 네. 약간 노사 문제라던가. 물음표가 있군요. 네, 그렇죠. 점점점. 네.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올 네. 때, 요즘에 패턴이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네. 애들을 저가 매수를 하지 않고 추격 매수를 계속적으로 어허. 포탄을 날려버립니다. 네. 집중 포화를 시켜버렸다가 팡팡팡 치고 네, 올리고. 올렸다가 그때 그 후에는 좀 빼버리더라고요. 네. 이래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방 나 물려버렸어 이런 경우 많은 거죠. 그거는 이제 봐야죠. 봐야 되는데 또 이러고서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패턴이 좀 그렇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달리는 만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네.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는 종목이라면 현대 미포조선이 절대 나쁜 종목도 아니고 얘는 글로벌적으로 노는 네. 우리나라가 조선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 노이즈가 있는 걸 싫어한다. 네. 거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한 표를 던졌을 뿐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글로벌적인 EPC 그러니까 설계, 시공, 구매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왜 좋게 보느냐 앞서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옴시티인가요? 네옴시티. 네.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30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네. 네. 딱 그만큼 들어가요. 그 금액을 그대로 네. 사우디 왕자님이 오십니다. 왕세자님이 오십니다. 그 국가 예산적 게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가 예산이 도시 하나에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들어가겠죠. 대단한 거죠, 정말. 중동 붐이 올 것이다. 저는 예. 그래서 건설에 다시 한 번에 업사이클링이 한번 크게 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솔직하게 네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시세를 뿜었다라고 하기에는 중소형단의 이제 변동성을 크게 극심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네, 있겠죠. 근데 굉장히 IR에도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서 이거 너네 수주한 거 맞냐? 그랬더니 뉴스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래요? 근데 해외 법인이라서 그걸 차마 공시를 안 했었어요. 뉴스는 나왔는데 공시 없는데 예. 이게 맞는 거야? 찌라시 아니야? 라고 네. 해서 전화를 했더니 가짜 뉴스 아닌가 싶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해 법인이라서 공시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다. 그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면은 이제 큰 형님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판이 남아있는 거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여기에 만약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 있었으면 그쪽을 선택했겠죠. 네네. 네. 어쨌든 지금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옴시티라는 메인 스테이지 위로 올라갈 시기가 도래하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두 분께서 다 골라주신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박빙의 박빙이네요. 승부였는데요. 네.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져갔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두 분의 전문가의 선택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같이 얹어서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지게 된 현대미포조선 관련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직전 고점은 11만 7,500원까지 봐도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할 타이밍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95,000원 때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10만 원 선 마디가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전고점인 11만 5천 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5일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온 종목은요, 제주은행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전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따라 제주은행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보통 5G 관련주로 자주 언급이 되었던 이론인데요. 이번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대 이론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저는 네. 이론 하겠습니다. 앞서 애플페이 언급해 주셨을 때 이미 그렇죠. 눈치챘습니다. 네. 자, 이론 알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약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태풍도 네. 많이 이제 갔나요? 태풍도 가고. 태풍 갔죠, 네. 네, 제주도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네. 이론 고르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예전에 가려다가 이런 이론으로 페이크를. 선회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의견 일치가 됐네요. 네. 자, 이론으로 골라주실 사공입니다. 자, 그럼 유세백 전문가님, 지금 제주은행과 이론을 비교해봤을 때 이론으로 가주셨습니다. 그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솔직하게 네. 두 종목 다 제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아닙니다. 시총도 작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제주은행 변동성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사실 네. 오늘 아침에 다른 종목 보고 있었어요. 저축은행 네.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더라고요. 근데 네. 도저히 손가락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네. 고민하다 네. 회원님들 튕길 수 있는데 네. 이거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무서워서. 테마성이 너무 강하군요. 네, 그래서 제주은행 뭐 좋은 종목, 뭐 나쁜 종목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어쨌든 네. 금융 섹터를 말씀을 드릴게 차라리. KB금융 지금 네. 어떻습니까?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죠. 신한지주라던가 뭐 네. 등등등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 한 11월, 12월 정도까지 이제 배당의 매력을 느끼면서 좀 멀리 한 템포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이라면 저는 오케이지만 네. 지금 현 시점 테마성으로 글쎄요. 당장 이런 변동성 급하게 올라가는 제주은행 거 같은 보고 따라가면? 네, 저는 제주은행이라고 이 종목이 가진 펀더멘탈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손가락이 안 나가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론 또한 뭐 작은 종목이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5G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던 것 네. 같아요. HFR, RFHIC, 뭐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 한번 그 리포트 시간 5G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면은 리포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5G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이 이로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애플 페이 관련해서 그렇죠. 모멘텀 맞춰주면서 거기에 유심칩 그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네. 사실이 주목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네. 장 초반에 그 무서웠던 기세는 좀 반납을 했네요. 맞아요. 네. 15% 이렇게 속붙이다가 그렇죠. 금세 많이 좀 위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네, 근데 딱 저항받을 위치에서 딱 저항받았습니다. 맞아요. 저걸 뚫으면은 또 얘기가 또 새로운 판이 짜지는데 네. 저거 잘 안 뚫리더라고요. 저게. 네.
지금은 그래서 줄 때마다 한 번씩 챙겨가자. 아.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 좀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좀 챙겨가지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제주도를 좋아하시는데 반대 선택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아, 뭐 제주도 싫어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거랑 이제 별개로 주식시장은 네. 또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금융 지주의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름은 제주은행이지만 아무튼 신한금융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9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네. 금리 인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은행들은 그런 이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이런 대출을 받아서 뭔가 이자로 외출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대출금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더 큰 지금 금리가 상황입니다. 너무 네, 그래서 높죠. 이런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금리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지금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뿐더러 제주은행 같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큰 종목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보험 계열사도 확실히 가치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주은행은 결국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로 그냥 끌어올리기 쉬운 그냥 네. 종목이다, 가벼운 종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네. 네, 굉장히 또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올라갔구나. 이 주가가 올라가도 네. 그냥 원래 시장에서는 올라가는구나.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수혜적으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금융주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 그렇죠. 오를 거면 다 올라야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대출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네. 더 고객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는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은행 그 정도로만 일단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그래서 이로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플페이와 직접적인 이런 연관이 있기보다는 NFC 칩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번 매집을 진행을 하고 거기 상단을 잘 넘어가진 않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합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올릴지 이 주가를 여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지 네. 오늘 거래량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윗꼬리 달고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포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여기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재료로 봤을 때는 애플페이가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은행과 이루원 둘 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겠지만 이 중에서 일단은 이루원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아주 쉽게 그러네요. 가는군요. 2론으로 8대2의 비율입니다. 아주 손쉬운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루원이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제주은행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한 6,800원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굳이 이렇게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지금 네. 차트는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결국에 이 돈들이 굴러가는 그림의 형태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그림이 좋다. 하지만 저라면 좀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좀 비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 지금 들어가는 거 추천하진 않으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6,8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경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은요, 애플 아이폰 신제품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BH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누르고 SL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BH와 SL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조금 어려울 어렵습니다. 것 같은데. 네. 둘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잘 가고 있고 둘 다 달리는 되게 말이네요. 비슷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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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추천했었던 둘 다 추천을 했었거든요. 어렵네요. 네, SL 가겠습니다. SL요. SL. 알겠습니다. 유세백 종목의 선택 결국 SL로 가게 됐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SL 쪽을 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L이나 BH 둘 다 이제 조정이 와야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시청자분의 선택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전 BH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많이 방금 돌려치시네요. 네. 자, 이렇게 김영우 전문가님은 BH로 가주셨거든요. 네. 자, 일단 유세백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SL을 조금 더 낮게 보신 이유, 낮다고 보시는 이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어렵고,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 관련해가지고 제가 네. 좋다라고 했는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네. 아무래도 더 많은 LED가 많이 필요를 합니다. 네,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은 정말 많이 박혀 있어요. 네. 헤드램프라던가 뒤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커갈 수 있는 결국에는 내연기관에서 그 전기차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는 SL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미국 내 공장이 있는지는 네. 네,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저는 BH보다는 SL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김영우 전문가님, 정말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바꾸신 건가요? 뭐 사실 저도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한 곳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하면은 네. 한 곳을 고를 텐데 자동차 업종은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그렇죠. SL 도, 항상 말씀해 주셨고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BH를 골랐기 때문에 BH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일단은 애플에 대한 폰에 대한 모멘텀은 한 번의 그런 초과 물량에 대한 체크를 한 번 한 이후에 굉장히 또 호조세가 이어진다 하면은 한 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요. 네. 그래서 다음 아이폰 시리즈를 다시 구간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횡보 구간을 또 지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BH를 매매를 한다면 이번에 아이폰 모멘텀은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기고 다음 아이폰의 출시에 그런 기대에 맞춰서 네. 스케줄 매매 조정 구간이 그 조정 구간이 큰 폭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은 요 종목에서는 확실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이폰과 연결해서 이 아이폰 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스케줄로 잘 이용을 해서 한다면 계속해서 꾸준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물창고에 넣어놨다가 네. 이렇게 꺼내 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폰 신작 나올 때마다. 발전적으로 넣어두고 네, 맞습니다. 체크해두고. 네, 실적이 그만큼 아이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BH도 결국에 이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L과 BH 이 두 종목의 대결. 두 분 전문가께서 둘 다 참 어렵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이고 선택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도 4강의 1라운드도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진출 종목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의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SL로 상당히 많이 가셨군요.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69% 확실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SL 바로 이 종목을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쓴 웃음을 짓고 계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아니, 쓴웃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억지 그냥. 웃음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 네. BH는 결국에 이 실적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LG의 이런 충전기 사업도 인수를 하고 있고 사실 사업에 다각화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업의 다각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애플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 스케줄 매매를 하시면 좀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BH는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다음 아이폰 출시까지 스케줄 매매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3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보다는 좀 결과가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24경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존에 갖고 있는 키워드와 함께 새로운 모멘텀도 부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관련주죠. 네옴시티라는 기대감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루온입니다. 5G 관련주로 많이 언급되는데 이번에 애플페이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대 이루온의 대결은 지금부터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꼽아주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도 빠르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저는 네. 이번에도 또 네. 시청자분들의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예. 시장 자체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분명히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네. 이로운도 애플페이란 재료를 또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로운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 또 다른 선택을 네. 해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투자자들의 마음,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볼게요. 유석희 전문가님, 역시 네옴시티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견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산유국들의 발주업 네. 사이클이 네. 도래를 하고 있어서 예. 거기에서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론이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앞서 단기성으로 트레이딩 접근으로 저는 이론은 옳다.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안전한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이론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안정성으로. 그냥 멀리 보고 한 몇 년 있다가 HTS 딱 이 종목 사놓고 네. 열어보면은 좀 기쁨을 줄 것 같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정도라면 네, 네. 이론은 뭐 없어질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공격적이었죠? 훅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그렇지만 그 상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린 수소 그 관련해서도 암모니아 관련해서도 아. 이쪽으로도 지금 사업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고 신사업에 네. 대한 성장성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린수소 플랜트 사업 네. 말씀을 드렸고 베트남 DMP 지분을 또 신사업 확보에 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만약에 선택이 이론으로 나온다면 뭐 어떤 공약 하나 내거실 건가요? 공약이요. 네. 공약까지야 제가 괜히 골랐다는 생각 드시죠?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후회가 드는데 네. 이론 애플페이 그 모멘텀도 이게 작지 않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애플페이란 재료 자체가 일단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애플페이가 처음에 이 현대카드와 완전한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처음 나왔을 때 현대카드 이걸 살짝 부인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약간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 현대카드와 일부 지금 MOU 같은 성격을 체결을 하면서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그만큼 이 묶이기만 하면은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루어는 이 NFC에 사용되는 이런 무선 통신 유심칩을 생산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엮여서 아무래도 이 애플에 대한 새로운 유심칩이 좀 발간이 될 때 이루어는 엮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이론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론이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선택이 되면 제가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페이와 네옴시티의 대결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두 종목의 대결 일단 한 표씩 각각 받았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종목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떨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역시나. 70% 압도적으로 승리를 그러네요. 챙겨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7대3 비율로 해서 승리 가져가고요. 이 종목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론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또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씁쓸하네요. 네. 씁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근데 이론은 가격 전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위에 매물대를 찌르는 고점이 있어요. 네. 지금 네. 거의 네 번째, 오늘로서 다섯 번째를 찌르는 건데. 시도 여러 번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 주의 흐름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오늘의 그런, 지금 보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의 지금 나타나는 그 가격대에서, 다음 주까지, 만약에 추석 지나고 다음 주까지 그 위에 고가 플레이, 그 위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저는 이루어는 한 번 더 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그런 그림을 살펴보시고 고가 플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될 종목이고 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유지를 해주는지 지켜보고 투자를 했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 4,000원 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이루온 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요. 차트의 고가 플레이를 꼭 집중해달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 대결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SL이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기세 참 좋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에 바짝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건설 관련주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메리트 있을까요? 야, 어렵네요. 네. 근데 저는 SL 고르겠습니다. SL이요. 알겠습니다. 자, SL 김여구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자, 유서백 전문가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정말로. 점점 어려워지죠? 네, 근데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결승전에도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요. 자,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SL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우위로 보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네온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삼성가에서 있지만 일단은 그런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동한다 보고 있는데 SL은 결국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 실적이 차트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네. 조정 자리만 잘 잡는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특히 이제 LED 사업부에서 친환경차, 전기차에는 이제 LED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디자인 컨셉도 그렇게 잡혀져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SL이 이 친환경차와 관련해서도 담당할 수 있는 부품이 저는 늘고 있고 이 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L을 저는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단단히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점 SL을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골라주셨거든요. 고민 끝에 골라주셨어요. 네, 많이 지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달리는 말을 추격해서 불타기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불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이 그런가요? 네,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적감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런데 근데 시장이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SL이 저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안정적인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 SL이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탄력도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11월에 또 빈살만 왕세자 오면은 그때 가서 또 모멘텀 한 받을 번 수도 더, 있겠네요.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아시겠지만 그 두 분이서 따로 또 이렇게 자리를 했었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진짜 뭐 있나? 뭐가 진짜 동창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무슨 관계일까? 엮여 있나? 막 이러면서 엄청 찾아봤어요. 네. 근데 찌라시도 없고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왜 친한 건가 그랬더니 근데 삼성이 어쨌든 우리나라 핵심 기업인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인프라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할 수 있고 빈살만이 이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추진을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삼성이 또 획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L과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한 표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맡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띄워주시죠. 자, 어떨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네. 65%를 가져갔습니다. SL 35%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인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은세앵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 SL을 누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SL 관해서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42,000원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항상 이런 말씀하신 달리는 말에는 조정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61일평에서 테스트 구간을 한번 거쳤고 21일평에서도 한번 테스트 구간을 거쳤거든요. 즉 반등이 한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저라면 21일평에서부터 비중을 조금씩 시작을 해서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SL 목표가 42,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미인주죠. 삼성 엔지니어링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네. 22,400원을 컷 잡고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로는 2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줄 때 챙기자 전략으로 한 25,000원 부근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짧게 드리면서 근데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면
높게 잡으셔야죠. 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22,400원을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는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